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검사,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조금은 딱딱하고 요란한 직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규석의 공감편지에서 저를 엄마 백혜련이라는 명함으로 초대해 주셔서 조금은 낯설고 떨리지만 오늘은 딱딱한 정치인이 아닌 저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저는 이규석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을 우리는 보통 워킹맘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도 고군분투, 직장에서도 고군분투, 네, 정말 전쟁이 따로 없죠. 자, 오늘 자리해 주실 초대 손님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장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등에 업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녀를 모시고 치열했던 그 삶의 현장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을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직업이 정치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공직 생활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정치인과 공무원 간의 이 노동의 강도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요? 사실은 검사라는 직업도 진짜 아시겠지만 힘든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3D 직업이 사실 맨날 야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직업인데, 정치인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4D. 4D요? 네. 4D 직업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좀 놀고 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2시까지 거의 쉼 없는 일정들이 진행되거든요. 6시부터 12시면 거의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늘 네.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네요.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또 법안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현동 마님이라는 드라마는 워낙에 또 유명하기도 했으니까 거기에 또 롤 모델이셨어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드라마와 연결이 되게 됐죠? 드라마를 썼던 작가가 임성환 작가인데요. 검찰청 쪽에 그 롤 모델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부서를 이제 섭외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나 봐요. 저희 서울중앙지검에 저희 부가 이제 그 대상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임성환 작가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가 임성환 작가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작가라는 사실을 숨기고 네, 숨기고 저희 부의 보조 작가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때만 해도 임성환 작가가 약간 신비주의,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입니다. 저희도 전혀 얼굴을 몰랐어요. 근데 바로 그날 들어온 날 사실은 임성환 작가가 임성환 작가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들통이 났죠. 본인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야, 역시 수사기관이. 네. 어떤 단서를 통해서 그렇게. 검사별로 사실 여러 가지 단서를 추측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임성환 작가가 그 작품을 쓴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성환 작가의 작품 중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이 보고 또 보고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굉장히 국민 드라마 수준으로 당시에 맞아요. 뭐 50% 시청률도 기록하고 그랬던 작품인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검사였었습니다. 정보석 씨, 제 기억에 정보석 씨인데. 근데 남자 주인공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격투신을 버리고 권총 뭐 이렇게 빼들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 검사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장면이거든요. 그렇군요. 검사들이 뭐 권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뭐 격투신을 벌이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또 보고가 검사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조금 막 흥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많은 이제 그것도 얻어가게 되니까 정보들을. 아니 그 자기가 쓴 작품이 잘못됐다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화가 나신 거죠. 그게 단서가 됐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작가라는 사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작품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흥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반론을 펴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생각보다 흥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만년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약자가 네. L, S, H 이렇게 된 약자가 이렇게 살짝 옆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 결정적인 단서네요. 네. 그런데 우리 또 이제 말석 검사가 그걸 봤죠. 뭐 이런 여러저런 단서에서 그날 우리 채팅창에서 보조 작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임성학 같다. 이거. 그 당시에 여성 검사라고 그러면 숫자가 좀 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그 검찰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검사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1000명은 확실하게 넘었죠. 그런데 그중에 여성 검사는 28명이었습니다. 아, 1000여 명 중에 28명이요? 네. 물론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때 당시엔 정말 거의 뭐 홍일점 같은 그런 존재였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검찰의 조직 문화상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어떤 여성이라서 좀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독하게 좀 근무를 해야 되는. 때문에? 네. 왜냐면은 이제 밑에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여성 검사들은 남성 검사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하게 조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산을 가더라도 이거는 진짜 딱 그때 당시는 2개월인데요. 출산 휴가가 네, 2개월이에요? 2개월입니다. 그런데 정말 2개월을 다 쓰는 것조차 좀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고 거의 그러니까 애가 나올 직전이 되면 이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안전 산딸이 다 됐을 때 낳기 직전에 이제 출산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공무원 생활이라도 그 처해진 어떤 업무 환경이라든가 또 직책 또 그런 어떤 그 조직에 따라서 굉장히 근무 환경이 좀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네. 뭐 하나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검사 업무 중에 변사체 검시라는 게 있어요. 네, 변사체 검시요. 네, 검사가 어떤 그런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이 타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는 절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임신한 여검사들에게서는 그 업무는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희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조차도 없었어요. 네, 제가 임신해서도 그래서 여러 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애를 출산했을 때 여기 수원지검에 있었는데 네, 여러 번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태교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신경을 그런 쓰셔야 될. 문제제기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검사들은 이제 임신 중에는 그 업무에서 배제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그 결혼하면서. 결혼하면서요? 네.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네. 결혼하신 이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시고. 네. 저 외람되지만 지금 현재 그 남편분은 속이러 만나셨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실. 그러면 그 대학 이후에 사회에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 선배기는 한데요. 그래요? 네.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몰랐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 가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안산에서 먼저 가서 저희 남편이 일하고 있었던 선배였죠. 네. 연애는 몇 년간 하셨어요? 그렇게 연애는 길게는 하진 않았어요. 한 1, 2년 한 셈이죠. 네. 좀 저희 남편이 그때는 일방적으로 좀 쫓아다녀가지고. 객관적인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좀 저희 남편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 쌍방이 같이 이렇게 한 것처럼 바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대 아니거든요. 의원님, 제가 같은 남자로서 편드는 건 아니지만요. 하여튼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계기는 어떤 점을 보고서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계속 이제 한 1, 2년의 가정을 옆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결혼해도 바뀔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짧게 연애하시는 과정에서도 사법시험을 보실 거라는 건 알고 계셨겠네요. 사실은 사법고시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제는 안전히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 아, 예,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만났어요. 이런 네. 청천벽력 같은. 네. 예, 예. 근데 저희 남편도 눈치가 있었는지 네. 그렇게 말을 하러 올 거를 예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저보다도 더 큰 작전을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그날 그 작전이라 함은 바로 그날 그러니까 결혼해서 공부해라. 아. 그 말을 딱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날. 역시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아, 역시 다 품으로 끌어안으셨군요. 네. 그래서 결혼하신 다음에 바로 사법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몇 년 만에 합격을 하신 거죠? 한 3년 좀 넘었죠. 제가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네. 사법시험 준비한 지 한 3, 4년 정도면 굉장히 이른 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법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법학을 그때 결혼하고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늦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출산을 하셨나요? 그 이후에 출산을 하시게 됐나요? 아이는? 저는 첫째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출산을 했고요. 사법고시 합격하던 해에 출산했습니다. 첫째. 네. 그러세요? 네.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초임 검사 시절에 여기 수원에서 네. 네, 출산을 했죠. 좀 이렇게 그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 좀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그 애들도 다 엄마가 공부하는지 알고 근무하는지 아나 봐요. 예. 뱃속에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입덧도 거의 없었고 굉장히 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날 때는 2차 시험이 4일간 시험을 봅니다. 4일간을 예.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첫째를 출산하고 한 달 반도 안 돼서 그 2차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몸조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힘들었죠. 그걸 지켜보시는 남편분께서도 상당히 좀 많이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아요.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달 반 정도는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희 남편이 거의 첫째를 엄마하고 같이 봐줬고요. 그때 좀 기억이 나는 게 여성들은 산후조리 때 따뜻한 곳에 지져야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게 저희 아들이 5월생이고 그 2차 시험이 6월에 있어요. 6월에 있었는데 5월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처음에는 제가 독서실을 갔어요. 네. 이제 독서실을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5월인데도 벌써 에어컨을 그렇죠. 덥죠. 네, 틀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뼛속까지 시린다는 거를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네, 애를 낳고 이렇게 바로 가니까 5월인데도 이게 따뜻하게 입고 갔는데도 몸이 시리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 갔다가 도저히 독서실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겠다 해서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그럼 산후조리를 공부와 함께 하신 거네요? 네, 그때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세상에. 그래서 농담식으로 제 친구들이 너 큰아들은 태어날 때 헌법 제1조 이러고 태어날 거다 막 그런 농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누가 육아를 좀 많이 좀 도와주셨나요? 일단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 남편도 저는 정말 저희 세대에서는 가사 노동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남녀 평등상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네,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무려무려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도 이제 함께 얘기도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육아를 좀 할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떤 차이가 없이 잘 맞으셨나요? 네, 저희 남편하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특별하게 충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